2025년 7월 29일 오늘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국무회의에서 최초로 생중계로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산업안전에 관련된 내용의 그 국무회의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실무적이다. 그래서 뭐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제재해버리고 이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얘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인데 임기가 20년인 역할을 하려면 그 시간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임팩트 있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임팩트 있게 사용하려면 똑같은 시간에 하는 일을 기존에 하던 일의 4배, 5배의 효과가 나게끔 해야 된다. 그러려면 바로 실행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나야 된다. 그리고 원인이 뭐냐? 그러면 원인이 뭐냐를 알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려면 바로 그 제재를 세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그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다르죠. 우리가 운전자의 자세가 다릅니다. 내비게이션도 아주 심각하게 알려지죠. 마찬가지로 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그 산업안전에 대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60km 단속 구간에 지금 70km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금 뭐 과속이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세게 매기지 않습니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매기는데, 그것처럼 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용자들에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게끔 해버리면 이제 산업과 안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뭡니까? 우리의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제재하는 제도는 있는데, 사고가 발생 전에 안전규칙이라든가 산업자의 재해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켜야 될 사항을 어겼을 때는 이 제재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높여서 각 기관에 이렇게 보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관련된 교육을 이제 저변에 확대하는 교육들이 실시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내용은 그러지 못했던 법률을 개정해서 이제 실행하면은 효과가 아주 대단히 좋을 것이다. 산업 안전에 대한 효과가 대단히 좋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분야에도 계속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아주 효과가 아주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 일단 국무회의를 보면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요.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국무회의라든가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을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공개하지 못한 것은 마치 그런 거죠.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밀로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이게 알려지면 이제 그 지역에 지가가 오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사전에 지가가 올라버리고, 그러면 그 지가 주변에 이제 정부가 땅을 매입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매입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버리고 비용이 높아지고 그럼 세금이 과다 지출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비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아름마름 그 가진 사람, 그 뭡니까, 있는 사람들만 그 정보를 미리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땅을 사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죠. 근데 국무회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정부의 존립 이유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면 이런 데 쓰는구나 해서 조세 저항이 좀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국무회의를 제가 정해지면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향성에 맞게 그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국무회의, 정부의 방향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면 국민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물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 수익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소한 부작용은 있을지라도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좋다. 다만 국가의 안보나 이 국가 전략상 다른 공개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하고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비공개로 해야죠. 그런 사안인 경우에는 또 그런 사안은 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담당 부처 공무원들은.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 노동부 관련된 것, 산재부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행자부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 외국과의 경쟁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죠. 앞으로 이런 처벌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신중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소비를 말하자면 불합리한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이게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무회의가 공개가 되고 이것이 계속 뉴스화 될 겁니다. 저도 그걸 이용해서 지금 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바라볼 거죠. 그러면 이제 언론들도 이걸 가지고 바로 생방송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언론 매체들이 이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만이 아니고, 그리고 언론의 왜곡들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다 보고 있고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유튜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원본적으로 제가 이 국무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데 대해서 대찬성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민이 주가 돼야 되는데 모든 민이 다 권력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한을 가져서 행동할 사람들을 이제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뽑죠. 그런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접 직선제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맞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장관이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권력자가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진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서 선거에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따지자면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인 정당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1차적인 정당성이 되어지려면 바로 이런 회의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공개하고 그 회의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받아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들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 같은 것을 이제 점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긴 하지만 주인에 맞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우리가 대리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매체, 우리가 인터넷 시대, AI 시대를 살면서 과거 농업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보다는 이 문명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문명이 발전되는 것만큼 민이 주도하는 권력을 가지는 것들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이런 정도죠. 국무회의 같은 것이 오픈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 국무회의에서 나온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국무위원들은 그 사실을 이렇게 오픈시키는 거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보고 감시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민의 그 주인 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당에 있어서도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당원들이 모든 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당원들이지만 국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당원들은 정치인보다는 좀 민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에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이 사람이 사실은 정치적 마케팅 차원에서 성남시의 간부회의 같은 것을 오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회자되고 이것이 자료가 오픈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쓸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람 취급 안 할 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대중들에게 오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남시의 회의, 시장으로서의 그 간부회의를 이렇게 오픈하고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행정 스타일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성남시장의 것이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이제 국가로 발전됐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서 부처 내에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함으로써 이 법으로 어떻게 제정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되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맞다고 해서 지금 이상적으로 다 맞다고 해서 현실에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무회의 공개가 현실적으로 더 다가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산업재해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이런 회의를 오픈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50% 이상은 준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펜스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정부와 관련된 공사나 입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전체 일거리의 3분의 1이 지금 정부 발주 일거리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된 그룹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구개발 사업이든 모든 정부가 하는 일에 애드밴티지,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업은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안대로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차량으로 가면서 신호를 어기면 이제 제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집에 그런 것들이 날아오고 자식들한테도 창피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컨트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초의 국무회의
대단히 지켜본 사람으로서 대단히 만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